안녕하세요. 육성 사이다 라디오입니다.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철없는 연하 남편, 아들 사랑 지극한 시어머니 때문에 숨막히네요 라는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겨울은 왜 이렇게 긴 건지. 올해 겨울은 그래도 덜 추운 편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는 겨울만큼 힘든 계절이 없는 것 같네요. 저는 결혼한 지 8년차 정도 되었네요. 5살 연하와 살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결혼 먼저 한 친구들이 연하는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제 남편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. 남편 집은 거의 1년 내내 제사를 지내야 하고 시부모님 자식 사랑에 감당하기 힘든 성격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보통 남편이 중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요. 그리고 결혼 후에 사람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연애 초 남편을 생각하자면 그런 말들은 제 남편에게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. 연애할 때 얼마나 잘해줬던지 제가 고생하는 건 싫다며. 그런데 결혼 몇 개월부터 배신당했다 싶은 거 있죠? 저희는 명절에 차례 2번에 나머지는 제사 9번을 지내는데 제사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집도 가까운 곳으로 구했답니다. 저희 시댁은 워낙 조상님 모시는 걸 중요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.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. 상 준비를 할 때마다 매번 정성스럽게 씻어라. 장은 늘 저 혼자 보는데. 과일 하나 잘못 싸우면 다시 가서 바꿔와라. 야채도 모조리 다 검수하면서 이건 시들시들하니 다른 곳 다 따져보고 다시 사와라. 정말 힘이 들었어요. 쌀 한 톨 한 톨 검사하는 듯 하더니 뭐 하나 티끌 작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안 빼놓고 뭐 했냐고 구박을 한답니다. 대충 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잔소리도 여러 번 듣기도 했어요.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고 어느 날은 나가서 친구를 만나기도 한답니다.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제사 시간 다 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네요. 그 잘난 시누이는 대체 뭘 하는 건지 상견례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맨날 차례나 제사 모실 때만 되면 몸이 아프다고 미안하다 하고 시어머니는 우리 딸 비실거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어찌나 걱정을 하시는지 시누이 SNS만 봐도 엄청 놀러 다니던데 말이에요. 꼭 제사 지낼 때 명절 때만 몸이 아파오나 봐요. 시어머니는 우리 큰일 하는데 다니는데 저래서 큰일이라며 한약 좀 지어줘야겠다고 방에 들어가 쉬려고 하시네요. 웃긴 건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실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고 출장도 많이 다녀서 제가 더 바쁘답니다.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고 바로 제사상 준비하는데 몸살 감기에 생리까지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. 몸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군소리 없이 늘 하던 대로 상을 준비했어요. 그런데 그날 역시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통 이해도 안 가고 모르겠더라니까요. 내 조상님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하는데 다들 너무한다 싶은 거 있죠. 그래도 4년간은 참고 모셨어요. 다 합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버텨냈죠. 그 후에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. 저희 친정집은 거리가 좀 있는데 하루 당일로 갔다 올 수 없는 거리죠. 거리가 있지만 명절 2번 중에서 그래도 명절 중에 한 번은 친정집 1박 2일이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다 같이 결론을 냈어요. 명절마다 시댁집 차례는 꼭 모셔야 하기 때문에 시댁집은 설날, 추석 2번 다 꼭 가야 해요. 명절 당일 2일 전에 갔다가 친정집에서 1박 2일 정도 자고 올라와서 장보고 상 차리는 거예요. 그런데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접촉사고까지 나서 제가 미리 차례상 준비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죠. 시어머니가 급한 대로 준비해서 모시긴 했는데 그 일이 화근이었어요.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불러다가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 밖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죠. 남편이 이번 명절에 어머니 혼자 차례상 준비하는 게 너무 고생이지 않았냐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. 어머니가 다음 날까지 허리 근육통에 누워 계시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네요. 또 시어머니도 내 나이 이렇게 먹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는군요.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랑 결정지은 건데 명절 2번 다 친정집은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. 친정집은 차례상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아무 날 회사 하루 쉬고 주말을 껴서 하든 다른 날에 가자고요.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했다고요? 이게 말입니까? 저는 제 조상님도 아닌 분을 저 혼자서 6년간 혼자 준비해 모셨어요. 단 한 번도 싫다는 소리 없이 잘 해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일에 대한 서름이 폭발해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차라리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매번 나 혼자 준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.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거 하나 못 참냐고 하더라고요.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. 자기도 우리 친정 부모님 자기 부모처럼 잘 모시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면서 우리 어머니 허리 아파서 끙끙거리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하네요.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.
남편이랑 시누이는 손이 없나요? 왜 자기들이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?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. 시누이는 말이 진짜 험하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뱉는 성격이 아닌지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더군요.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가관이네요 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갖 말을 다 뱉더군요. 평소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이고 쓴말도 안 하며 잘 웃어서 그런지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군요. 저도 사람이라 화가 폭발해서 한 소리 했더니 어이없어 하고 당황스러워 하더니 시누이는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. 이 일들이 당연히 시어머니 귀에 금방 들어갔을 거다 생각했어요.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남처럼 될 것이라며 협박을 하시더군요. 지금까지 저를 음식과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대한 게 누군지 잊으셨나 보죠?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결혼 7년 차, 명절 때 보란듯이 해외여행 티켓을 끊어버렸어요. 그리고는 저 혼자만 알고 있다가 여행 전날 여행 가방 싸는 모습을 본 남편이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. 저는 해외여행 간다고 통보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저를 별 희한한 여자로 쳐다보더군요. 제가 빈자리를 느끼지 않는 이상 남편은 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.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아까 말했듯이 남편은 결혼 몇 개월 후부터는 집안일을 손끝 하나 거들지도 않았어요. 혼자 밥 차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이란 것도 저는 잘 알아요. 저는 보란듯이 여행을 가버렸고 저 없는 명절은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린 거죠. 또 시어머니 혼자 준비하고 허리 근육통에 알아 누우셨네요. 7년 만에 간만에 휴가에 쉬어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.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가 대체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저를 다그쳤는데 어이가 없었어요. 어머니, 저는 남 일 해주지 않아요. 남 조상님을 제가 왜 모셔야 하나요? 어머니가 저를 남으로 생각하신다 했잖아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. 매일 아무 말 없이 시키는 거 다 하다가 똑 부러지게 제가 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좀 당황하신 듯 하더군요. 남편에게는 나 없는 동안 빈자리가 어떻게 느껴졌나 물어보고 앞으로 혼자 지내려면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. 아니면 집안일 더 잘하는 다른 여자 꼬셔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. 남편이 그 후로 생각이 많아진 듯 하더니 이제는 정신 차린 듯 하네요. 시누이도 명절 때 같이 일하게 됐고요. 역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들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할 말 다 하고 살고 있고요. 워낙 하는 일은 잘해서 별말 없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가 또 도망갈까봐 제 눈치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구박이나 트집 잡는 게 많이 없어져서 이제 좀 살맛 난답니다.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